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블랙박스는 진실을 말한다입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한 사람의 의문의 목소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1위 현웅그룹 회장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태진은 늘 그랬듯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의 책상 위엔 일정표가 분 단위로 빼곡히 적혀 있고 펜 하나도 정확한 각도로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완벽한 경영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마케팅팀 보고가 있고 4시에는 해외 투자 검토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30분. 그는 항상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각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태진은 간단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친근한 미소나 안부 인사는 없었어요. 그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여겼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이 완벽주의자의 가슴 깊은 곳에 25년 전 그날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10살이던 태진에게 그날은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 저녁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비가 내렸고 천둥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태진은 유학 장학 면접을 보고 돌아왔어요. 면접이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어머니께 보고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이셨어요.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셨습니다. 태진은 그 모습이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저녁 8시쯤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 태진아. 집에서 숙제하고 있어. 그것이 어머니가 태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죠. 어머니는 서둘러 외투를 입고 차 열쇠를 들고 나가셨어요. 태진은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늦은 회의 때문에 집에 없었고 태진은 혼자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바람 소리가 무서웠어요. 10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긴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가. 태진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태진을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차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차량은 심하게 부서져 있었지만 이상했던 건 어머니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차 안도 주변에도 어머니는 없었어요.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며칠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어요. 강 주변, 산속, 인근 병원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경찰은 실종으로 처리했고 아버지는 장례식 대신 추도식을 간단히 치렀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은 너무나 허무했어요. 그날 이후 태진의 삶에서 엄마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졌어요. 아버지는 사업에만 몰두했고 어머니 이야기는 철저히 금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도 물건도 모두 치워버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존재했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태진 역시 그 이후로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완벽해야 했어요. 빈틈이 있으면 또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공부에만, 나중에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감정이란 약함의 증거라고 스스로에게 세뇌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태진은 완벽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가혹하게 지적했어요. 그렇게 태진은 냉정하고 완벽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태진은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게 25년이 흘렀고 태진은 현웅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경영자였지만 여전히 10살 때 어머니를 잃은 상처받은 아이였어요. 회장님, 그룹 역사관 리뉴얼 관련해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기획팀 신입사원 윤소희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소희는 입사한 지 석 달 된 새내기였지만 꼼꼼한 성격으로 선배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루는 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진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신입사원이 직접 회장실에 올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역사관에 전시할 클래식 차량들을 정리하던 중에 특별한 차량 하나를 발견했어요. 회장님께서 20대 시절 직접 모르셨던 차량인데 현재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서 복원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희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화면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자동차 사진이 떠 있었어요. 태진은 화면 속 자동차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차는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준 첫 차였어요. 빨간색 스포츠카였는데 당시 태진에게는 꿈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죠. 친구들과 여행을 갔던 추억,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차에는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고 이후 처음으로 샀던 차였거든요. 아버지는 태진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격려 차원에서 사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태진에게는 어머니 없는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복원하도록 하세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원래 모습 그대로 되살려주세요. 태진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는 더 이상 그 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들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며칠 후 소희는 복원 작업장에서 차량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전문 복원업체에서 차량을 해체하며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시트는 완전히 교체해야 했고 엔진 부품들도 대부분 새 것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시트 밑을 확인하던 중 소희의 손끝에 작은 물체가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끄집어낸 것은 오래된 블랙박스와 작은 테이프 녹음기였습니다.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지만 형태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블랙박스가 흔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오래된 장비에서 뭔가 나올까? 소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확인할 수는 없었죠. 회장님의 사적인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오래된 기기라서 잘못 건드리면 데이터가 손상될 수도 있었어요. 소희는 복원업체 직원과 상의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보통은 폐기하거나 주인에게 돌려드리죠. 하지만 오래된 거라서 복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미디어 복원 전문가인 대학 동기에게 부탁해서 안전하게 복원해달라고 해야겠어. 소희는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자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소희는 대학 동기인 민준에게 연락했어요. 준아, 부탁이 하나 있어. 오래된 블랙박스하고 테이프 녹음기가 있는데 복원이 가능할까? 어떤 연도 거야?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 와, 그 정도면 골동품 수준인데 한번 봐야겠어. 가져와. 이틀 후 소희는 조심스럽게 두 기기를 민준의 작업실로 가져갔습니다. 민준은 디지털 복원 전문가로 유명했어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부터 손상된 하드디스크까지 못 살리는 게 없다고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우와, 정말 오래됐네. 이 블랙박스는 초기 모델이야. 당시에는 정말 비쌌을 텐데. 민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복원 가능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볼게. 다만 데이터가 많이 손상되어 있을 수도 있어. 사흘 후 민준에서 소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블랙박스 영상은 대부분 손상됐는데 테이프 녹음기에서 음성 파일 하나가 거의 완벽하게 복원됐어.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래?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일단 파일로 받을 수 있어? 물론이지. 지금 보내줄게. 몇 분 후 소희의 휴대폰으로 음성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파일명은 음성 녹음 진실이었어요. 소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잠깐 들어봤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는데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듣지는 않았어요. 회장님의 사적인 기록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소희는 고민했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혹시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라면? 아니면 듣고 싶지 않은 기억이 담겨 있다면? 하지만 결국 정직하게 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소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손에는 복원된 음성 파일이 담긴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민준이 옛날 녹음기처럼 생긴 플레이어에 파일을 옮겨준 거였습니다. 회장님, 차량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진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차량 시트 밑에서 오래된 블랙박스와 테이프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대부분 손상되었지만 음성 기록 하나가 복원되었어요. 소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서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대 시절의 기록이라면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 시절에는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뭘 녹음해뒀을까? 재생해보세요. 그가 짧게 말했죠. 소희가 작은 녹음기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잡음만 들렸어요. 오래된 기록이라 그런지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태진아, 엄마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 차 조심하고. 그 순간 태진의 모든 움직임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어져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눈은 크게 뜨여졌고 입은 살짝 벌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25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어머니의 음성과 정확히 똑같았어요. 음색도 억양도 심지어 말하는 습관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태진의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태진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잠겨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거든요. 25년 동안 꽁꽁 잠가두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소희는 태진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던 회장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녹음기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 짧은 메시지가 반복되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태진아, 엄마는 늘 곁에 있어. 면접 잘 보고 와. 사랑해. 더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태진의 면접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뜻하고 애틋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 파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는 태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무언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조사가 필요하시다면? 아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녹음기는 제가 보관하겠어요. 태진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세요. 그리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희가 나간 후 태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머니는 분명 25년 전에 사고로 실종됐는데 그날 밤 태진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회장실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며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거든요.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태진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메어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스스로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울지 않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태진은 한 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당시 어머니는 왜 갑자기 차를 몰고 나갔던 걸까?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고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 오후 태진은 유학 장학 면접을 보고 돌아왔어요. 면접관들이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잘 대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부터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하셨습니다. 전화를 여러 번 받으셨는데 모두 짧은 통화였어요. 응, 알겠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끝내셨죠. 태진은 그때 누구와 통화하시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잠깐 다녀오겠다며 차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 가시는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왜 그냥 보내드렸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었어요. 마치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사고가 난 곳은 집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어요. 그쪽으로 갈 일이 전혀 없는 곳이었거든요. 왜 그쪽으로 가셨던 걸까? 태진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태진은 소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소희 씨, 혹시 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블랙박스에서 다른 정보는 복원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 위치 추적 데이터 같은 것들이요. 소희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전문가 친구에게 문의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희가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집에 가서 생각해 봤는데 블랙박스에서 위치 추적 데이터도 일부 복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당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친구가 해보겠다고 하네요. 다만 25년 전 데이터라서 완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치 추적 정확도도 지금만큼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겠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태진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주는 이번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래된 위치 추적 데이터를 복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데이터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당시 위치 추적 시스템도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거든요. 사흘 후 소희는 흥미로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위치 추적 데이터 복원이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당시 차량이 이동한 대략적인 경로가 나왔는데 소희가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동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진은 그 경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적지는 자신이 유학 장학 면접을 보러 갔던 대학교 근처였어요. 정확히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정확한 주소까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목적지 근처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경로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던 중에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태진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그날은 자신의 유학 장학 면접 날이었습니다. 면접이 오후 3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났어요. 어머니는 긴장하는 태진을 격려해 주셨고 잘하고 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말씀하셨죠. 혹시 어머니가 몰래 자신을 보러 오셨던 건 아닐까? 면접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아들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 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는 나를 보러 오셨던 거구나.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만에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몰래 면접장까지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신 거였죠. 소희는 태진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며 뭔가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님, 혹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아니요, 충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다시 어머니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제는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태진아, 엄마는 늘 곁에 있어. 면접 잘 보고 와. 사랑해. 어머니는 정말로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사고를 당하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그날 면접이 없었다면, 만약 어머니께 같이 가자고 했다면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셨을까?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하고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태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25년 동안 억압해왔던 기억들이었어요. 어머니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밤늦게 공부하는 태진을 위해 끓여주시던 라면 감기, 걸렸을 때 등을 쓸어주시던 손길,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늘 곁에 계셨다는 것을. 태진이 성공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외로워할 때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며칠 동안 태진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러 오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늦게나마 알게 된 어머니의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감정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오후 태진은 소희를 불렀습니다. 그 테이프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는데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역사관에 특별 전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태진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 전시하실 건가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회장의 감정 상태가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유리 케이스에 넣어서 조용한 구석에 두세요. 설명 문구는 간단하게 소중한 기록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누군가 재생하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 헤드폰도 연결해 두세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설치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해주세요. 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아니고요. 일주일 후 역사관 한쪽 구석에 작은 전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유리 케이스 안에 작은 테이프 녹음기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소중한 기록 -3분간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설명판이 있었습니다. 소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케이스 옆에는 작은 의자도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서 천천히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어요. 헤드폰은 고급형으로 골라서 음질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진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 섰어요. 헤드폰을 끼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진아, 엄마는 늘 곁에 있어. 면접 잘 보고 와. 사랑해.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어요. 슬픔과 그리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위로와 평안,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이 그 구석을 자주 찾는다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그때마다 회장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긴장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가끔 평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소희도 가끔 그곳을 지나며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회장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하지만 회장의 부탁이었으니 절대 들어볼 수는 없었죠. 대신 그 공간을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먼저 그곳을 확인했어요. 먼지가 쌓이지 않게 유리 케이스를 깨끗하게 닦고 헤드폰도 소독제로 깨끗하게 닦아뒀습니다. 의자도 항상 제자리에 정리해두고 조명도 적절한 밝기로 맞춰뒀어요. 어느 날은 한 직원이 그 전시물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게 뭔지 들어봐도 될까요? 소희는 망설였지만 막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자유롭게 들어보세요. 그 직원은 헤드폰을 끼고 메시지를 들었어요. 몇 분 후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따뜻한 메시지네요.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이 느껴져요. 그 후로 종종 직원들이 그 공간을 찾았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이 그리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그곳에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감동을 받았어요. 태진은 이런 모습들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태진은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물어봤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였죠. 성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원하셨던 모습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태진의 모습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직원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했고 회의에서도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완벽주의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인간적인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이런 변화를 반겼어요. 김대리,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예전 같으면 차갑게 지적만 했을 태진이 이제는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어요. 회의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키려 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봤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소희는 이런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회장실에서 일하다 보니 태진의 일상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전화 통화할 때도 예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를 사용했고 웃음소리도 종종 들렸어요. 어느 날은 신입사원이 실수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호되게 혼났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태진은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다음엔 더 주의하세요라며 오히려 격려해줬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직원 생일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선물이나 카드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물론 비서를 통해서였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소희는 점점 깨달아갔어요. 회장의 냉정함은 사실 마음의 한쪽이 영영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감정을 차단하고 살아왔던 거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그 닫힌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태진은 어머니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엄마는 늘 곁에 있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한 달 후 어느 날 소희가 자리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작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의 글씨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 씨, 그날 복원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2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들의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강태진. 소희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한 복원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태진은 역사관을 찾았어요.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헤드폰을 끼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진아, 엄마는 늘 곁에 있어. 사랑해. 이제 그 목소리가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었어요. 한 직원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고, 또 다른 직원은 가족이 그리워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이유로 그곳을 찾았지만 똑같이 따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태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늘 곁에 계셨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고 힘들 때마다 힘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회장이기 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태진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그리움이 자신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태진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꽃가게에 들러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케이크도 하나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어요. 25년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10살 태진이 어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태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렇게 강태진은 완벽한 경영자가 아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아들로 돌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도 깨달아갔어요.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 1년이 지난 후에 어느 봄날 현웅그룹 역사관에는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조용히 전시물들을 둘러보다가 구석진 곳에 작은 유리 케이스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 여성의 얼굴에는 묘한 그리움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들어봐도 될까요? 여성이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헤드폰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시는 메시지예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진아, 엄마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 차 조심하고 면접 잘 보고 와. 사랑해. 그 순간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실례지만 혹시 이 목소리를 아시나요? 안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성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목이 메었거든요. 제 언니 목소리예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워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안내 직원은 급히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소희가 급히 달려왔고 여성의 상황을 들은 후 즉시 태진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역사관에 특별한 방문객이 계세요. 그 음성 메시지의 주인분을 아신다고 하시는데 소희의 목소리도 흥분되어 있었어요. 태진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역사관으로 달려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역사관에 도착했을 때 그 여성은 여전히 유리 케이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다가가자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태진 씨인가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태진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언니가 항상 자랑하던 아들이에요. 사진으로 많이 봤거든요. 저는 당신 어머니의 동생 강미영입니다. 태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모였습니다. 어머니와 꼭 닮은 이모의 모습을 보자 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5년 만에 만나는 가족이었거든요. 태진아, 정말 많이 컸구나. 이모가 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날 왜 그쪽으로 갔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내 면접을 걱정하셔서 몰래 보러 가셨던 거구나. 언니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 하셨어. 그날 저녁 태진과 이모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오랫동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는 어머니가 평소 태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나한테 자주 전화했어. 태진이 면접을 앞두고 너무 긴장하고 있다고,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마. 태진이는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모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태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하지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지. 사람은 완벽할 필요 없다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모의 말에 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언니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태진이에게 전해줘. 엄마는 늘 내 곁에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모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자 태진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몇 달 후 태진은 이모와 함께 어머니의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25년 늦은 장례식이었지만 이제야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추도식장에는 현웅그룹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태진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분들까지 모두 와주셨어요. 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이 되어 인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잘 들었어요. 어머니가 늘 곁에 계신다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차갑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소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녀는 태진이 추도사를 읽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정말 큰 변화였어요. 추도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태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태진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그 후로 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훌륭한 경영자였지만 이젠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대했습니다.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해 나갔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했어요.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줬습니다. 한 직원이 가족의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는 회사에서 지원해줬고, 다른 직원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축의금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태진은 역사관의 그 작은 공간을 찾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회사 소식도 전하고 자신의 근황도 말씀드려요. 어머니, 올해는 신입사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리고 저도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모와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시간을 내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이모는 어머니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줬고, 태진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 어머니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야. 너도 한번 먹어봐. 이모가 어머니의 취향을 알려줄 때마다 태진은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소희는 이제 기획팀의 팀장이 되었어요. 태진이 특별히 승진을 추천해줬거든요. 그녀는 가끔 새로 들어온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일을 할 때는 단순히 업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 그러니까 항상 정성을 다해야 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해. 현웅그룹 역사관의 그 작은 전시 공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도 그곳에서 3분간의 메시지를 들으며 각자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요.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떤 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방명록에는 감동적인 글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릴게요.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태진은 뿌듯했어요. 태진은 종종 그 모습들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니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진은 회장실에서 야근을 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를 그리워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슬픔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으로 말이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이제는 이 사진을 보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10살 태진이 어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감정을 숨기고 완벽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어요. 태진은 사진을 가슴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늘 곁에 계신다는 걸 이제는 정말로 믿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태진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강태진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어머니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경영자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몇 년 후 태진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사랑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할머니의 메시지를 들려주며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아,
이건 할머니가 아빠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메시지야. 할머니는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다. 아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사랑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배워나갔어요. 현웅그룹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회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업무 효율성도 더 좋아졌어요.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태진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3분간 메시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강태진의 이야기는 이제 현웅그룹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어요. 태진아, 엄마는 늘 곁에 있어.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어느 봄날 현웅그룹 역사관에는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조용히 전시물들을 둘러보다가 구석진 곳에 작은 유리 케이스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 여성의 얼굴에는 묘한 그리움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들어봐도 될까요? 여성이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든다는 듯이 계속 그 전시물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헤드폰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시는 메시지예요.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진아, 엄마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 차 조심하고 면접 잘 보고 와. 사랑해. 그 순간 여성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이 크게 뜨였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25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언니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실례지만 혹시 이 목소리를 아시나요? 안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성의 반응이 너무 강해서 놀란 거였죠. 여성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목이 메었거든요. 헤드폰을 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어요. 제 언니 목소리예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언니 목소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워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안내 직원은 급히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받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소희가 급히 달려왔고 여성의 상황을 들은 후 즉시 태진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역사관에 특별한 방문객이 계세요. 그 음성 메시지의 주인분을 아신다고 하시는데 소희의 목소리도 흥분되어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진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역사관으로 달려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역사관에 도착했을 때 그 여성은 여전히 유리 케이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니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태진이 다가가자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태진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머니와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혹시 태진 씨인가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태진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해? 언니가 항상 자랑하던 아들이에요. 사진으로 많이 봤거든요. 언니는 정말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당신 어머니의 동생 강미영입니다. 태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모였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가족이었어요. 어머니와 꼭 닮은 이모의 모습을 보자 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태진아, 정말 많이 컸구나. 이모가 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머니와 똑같아서 태진은 눈물이 났어요. 언니가 그날 왜 그쪽으로 갔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내 면접을 걱정하셔서 몰래 보러 가셨던 거구나. 언니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 하셨어. 맨날 태진이 이야기만 했으니까. 그날 저녁 태진과 이모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오랫동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5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어요. 이모는 어머니가 평소 태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나한테 자주 전화했어. 태진이 면접을 앞두고 너무 긴장하고 있다고,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지. 이모가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마. 태진이는 분명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언니는 그래도 불안해하셨어. 아들이 너무 소중했거든. 이모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마지막 며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 태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하지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지. 사람은 완벽할 필요 없다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모의 말에 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언니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태진이에게 전해줘. 엄마는 늘 내 곁에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모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자 태진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몇 달 후 태진은 이모와 함께 어머니의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25년 늦은 장례식이었지만 이제야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추도식장에는 현웅그룹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태진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분들까지 모두 와주셨어요. 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이 되어 인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잘 들었어요. 어머니가 늘 곁에 계신다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차갑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 후로 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훌륭한 경영자였지만 이젠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대했습니다.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해 나갔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했어요. 한 직원이 가족의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는 회사에서 지원해줬고 다른 직원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축의금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태진은 역사관의 그 작은 공간을 찾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회사 소식도 전하고 자신의 근황도 말씀드려요. 어머니, 올해는 신입사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리고 저도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현웅그룹 역사관의 그 작은 전시 공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도 그곳에서 3분간의 메시지를 들으며 각자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요. 방명록에는 감동적인 글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태진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사랑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할머니의 메시지를 들려주며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아, 이건 할머니가 아빠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메시지야. 할머니는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어느 날 저녁 태진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모,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늘 곁에 계신다는 걸 이제는 정말로 믿어요. 현웅그룹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회사로 유명해졌습니다. 강태진의 이야기는 현웅그룹의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어요. 태진아, 엄마는 늘 곁에 있어.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